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를 대기하면서 또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 가까이 밀리기도 했고요. 테슬라는 또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네요. 6%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고된 변동이긴 합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국내장이나 오늘 뉴욕 증시나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옵니다. 다만 조정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앞으로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살필 내용들도 많은 한 주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갈등의 골도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 소식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같이 점검해 보시죠. 자, 일단 어제 국내장이 어땠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다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FOMC 대기 모드에 들어가면서 경계감이 커졌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위주의 매물출에도 어제 나타났고요. 어제 시장에 올라간 쪽의 종목들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챗GPT, AI 챗봇 관련한 종목들이었어요. 대장주도 대장주지만 후속주로 여겨지는 종목들까지 계속해서 이슈몰이를 했습니다. 어제 이 시각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챗봇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시장은 뜨거운 화두가 됐습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 보호예수 물량이 또 어제 있었죠. 그로 인해서 장 초반에 하락이었는데 그 물량들을 죄다 소화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결국 종가는 0.79% 오른 채로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전자 쪽이 되려 시장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 TSMC가 애플과 엔비디아로부터 긴급 주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대만에서 급등이 나왔고요. 고객사를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었던 삼성전자는 이 부분이 또다시 리스크로 거론이 됐습니다. 어제 2% 정도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죠.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조금씩 반영되는 흐름이었고요. 홍콩도 이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콩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 등으로 인해서 홍콩 항생지수가 2.7%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유럽과 뉴욕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고요. 자,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될 게 있고 빅테크 업체들의 기업도 쏟아지다 보니까 기업의 이익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밤이 될 텐데요.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또 경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 왔는지에 대한 내용 담길 거죠. 정책과 이익과 경제적 측면에서 이번 주는 지켜볼 게 있는 주입니다. 거기다 월말, 월초죠. 지표도 많이 쏟아진다라는 겁니다. 점검할 게 많은 상황이고요. 이번 주 시작할 때 어제였습니다. 오브젠 상장 좀 체크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일단 따상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 실적 바로 오늘입니다. 확정 실적 내놓을 거고요. 시장에서는 사실 확정 실적 자체보다는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를 주목하고 있죠. 시장의 기대는 삼성 캐펙스 컷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적 쇼크 보고 감산해서 공급을 줄인다. 그리고 수요 우위 시장으로 바꿀 것이고 하반기 업황이 개선될 때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어떨지 시장의 기대대로 가질 수 있을지 오늘 좀 컨퍼런스 콜의 내용이 중요해질 것 같네요. 그리고 목요일 새벽 2시경에 FOMC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심할 수 없는 한 주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희와 계속 호흡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뉴욕장은 3대 지수 모두 다 내렸습니다. 시작 전부터 홍콩 항생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요. 독일에서 4분기 GDP가 예상 밖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CPI가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 때문에 유럽권에서부터 국채금리가 상승했고요. 미국장에서도 국채금리 상승의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좀 공격적인 의견을 냈어요. S&P 500 아직 바닥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더 빠질 여지가 있는데 3,000선까지 내려갈 수 있어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한 25% 밀린다라는 게 되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의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월은 쇼커버와 낙폭과대가 전부였다. 2월장에 대한 어느 정도 변동을 감내하라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게 실적 충격 등 뭐 소화할 것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빅테크 포함해서 20% 정도 업체들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그로 인해 뭐 기대건 우려건 어느 정도 변동은 저희도 감내를 해야겠죠. 나스닥이 어제까지 해서 12% 정도 올라간 흐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옵니다. 오늘 2% 가까운 하락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S&P 500도 1.5% 떨어졌네요. 보시다시피 빅테크 쪽 종목들의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시총일이 애플 2% 이상 밀려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 이상, 알파벳, 메타, 아마존, 그리고 급등을 거듭했던 테슬라도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한 6% 정도 하락으로 확인이 됐네요. 반도체 쪽은 인텔의 실적 쇼크 여파를 계속 받아가는 모양새고요. 포드는 가격 인하 소식을 내놨습니다. 테슬라가 얼마 전에 가격 인하를 했죠. 모델 Y였습니다. 요것과 경쟁하는 차종인데요. 머스탱 마하2 이것에 대한 가격 인하 소식을 냈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가격 인하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평가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영업이익률이 괜찮게 받쳐주다 보니까 치킨 게임에서는 승자 쪽이고요. 이쪽에서는 가격을 내렸을 때는 이익에 대한 타격을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포드는 오늘장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전기차 혹은 완성차 업체들 가격 인하 압박을 받게 된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태양광, 전기차 오늘 전반적으로 부진했네요. 짤막하게 들려왔던 소식들 한 3가지만 점검을 해보죠. 애플이 폴더블 아이패드를 내년에 내놓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애플 전문가로 알려진 대만의 애널리스트 거밍치의 코멘트인데요. 애플 내년에 폴더블 아이패드를 배송할 것이다. 그런데 이젠 거밍치에 대한 신뢰도도 조금씩 의심됩니다. 왜냐하면 21년도에 폴더블 아이폰 올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좀 말하고 있는 전망들이 계속 틀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참고용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힘이 조금 실리는 내용이긴 한 건 CSS 인사이트라는 시장 조사 기관에서도 폴더블 아이패드 내년에 출시될 것이다 라고 작년 10월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폴더블 관련주, 이것은 삼성 폴더블 얘기할 때 밸류체인으로 많이 거론이 됐던 종목들이니까요. 그냥 체크 정도 하시면서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다 확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거예요. 미국이 하웨이향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 기업들과 분리 시도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아직까지 상무부에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여러 언론 매체에서 지금 외신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하웨이 규제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하웨이를 규제할 때는 삼성과 애플 쪽에서 출하량이 늘어나기도 했었고 그러면 와이솔 등의 종목들, 삼성향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냥 참고만 하시죠. 스마트폰이 지금 중국의 춘제 때도 잘 팔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향 비중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의미가 있을까 문득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알아둘 뉴스죠. 자, 3번째는 이겁니다. 증권형 토큰 이야기 최근에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STO 관련해서 또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요, 이 증권형 토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TF를 부서로 승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인원도 2배로 늘렸다라는 거죠. 따로 부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뭔가 추진 동력을 얻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2월 5일경에 관련해서 또 정부 부처의 지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1월 26일에 방송해드렸던 STO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STO 관련해서 체크하시려면 이걸 한 번 더 방송을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관련주들은 이렇게 꼽아봤었는데요.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20거래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남으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했었는데 어찌됐건 관련주가 전원 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 종목은 꾸준한 시세를 내고 있다 정도 체크하시죠. 자, 여러 내용들 담아봤고요. 어제장은
AI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어제 AI 관련주들이 상당히 높은 시세를 네. 나타냈습니다. 일제히 챗 GPT 관련주들이 다 올라간 건데요. 먼저 어제 상승률 상위 종목들 순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15위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합산해 봤을 때 무려 11개 종목이 모두 AI 관련주였습니다. 미래 ING나 미래반도체, 코아시아, 하이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AI 관련주로 묶인 종목들이었는데요. AI만 정말 어제 대잔치를 벌였죠. FOMC를 앞두고 국내 증시가 6거래일 만에 숨고르기 하락으로 마감한 가운데 AI 관련주만 잔치를 벌이는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AI 관련주들이 오르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 경이롭다,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한편으로 또 소외감도 드는데요. AI 관련주 코난 테크놀로지는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요. 솔본도 27%대, 와이더 플래닛부터 줄줄이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알체라, 소프트센, 셀바스 AI까지 대표적으로 우리가 AI 관련주로 알고 있는 종목들 모두 다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KT그룹주가 또 한 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KTCS 같은 경우에 어제 상한가로 마감 지었고요.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음원 관련주 그리고 KT 관련주로 엮이면서 13% 가까운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라고 이렇게 포털 창에 검색을 하면 관련된 뉴스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판에 담지 못할 정도로 많았는데요. 중국의 바이두도 챗 GPT와 유사한 AI 챗봇을 올해 3월 중으로 출시할 계획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AI를 잡아내는 AI도 등장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AI 교과서를 추진한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JW 중해제약, 또 셀바스 AI, 현대백화점, KB국민은행까지 개별 기업별로도 AI 관련된 모멘텀, 관련된 뉴스가 정말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이 챗 GPT 관련주에게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는 모멘텀이 되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앞서 얘기 드렸듯이 보유자들만의 리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낙에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상당히 또 소외감이 들 수도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게 어디까지 더 오르는지 몰라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코난 테크놀로지는 오늘 또 거래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올해 들어서만 3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셀바스 AI도 141%, 솔트룩스, 알체라까지 모두 다 100%가 넘게 올해 들어서 한 달 동안에만 이렇게 많이 오른 건데요. 그런데 이 셀바스 AI부터 솔트룩스, 알체라까지는 모두 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기 과열에 따른 것이고, 특히 알체라와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기업이라는 면에서는 실적에 대한 그런 또 우려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데이터 솔루션, 마인즈랩, 브리지텍까지 모두 다 50%가 넘는 그런 상승세를 올해 중에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볼 것이 아니라 후속주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총 3가지 관련주들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나도 AI 수혜주다라고 외쳤던 게 바로 어제 상장한 오브젠이 될 텐데요. 사실 IPO 성적표를 본다면 좀 부진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에서도 98대 1 정도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일반 투자자의 공모 청약에서는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그리 주목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공모가도 희망가 이 밴드의 하단이었던 18,000원으로 설정이 됐었는데 어제 시초가가 여기서 2배인 36,000원에서 설정이 됐었고, 종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46,800원으로 형성했습니다. 상장 첫날에 화려하게 따상으로 신고식을 치른 거죠. 최근에 마케팅 솔루션 개발 사업에서 AI 기술을 활용한다라는 부분이 재부각되면서 AI 테마주로 편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브젠이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어제 또 이수페타시스가 장 출발하자마자 2자릿수 급등세가 나왔었죠. 유안타증권에서 관련해서 분석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이수페타시스도 챗 GPT의 찐 수혜주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챗 GPT의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AI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부분에서 수요에 대한 확대가 나타나면서 관련해서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모멘텀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분석을 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대만 같은 글로벌 동종 기업 대비해서 그들의 PER이
8배에서 9배인 것에 비교해서 올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3.9배로 경쟁사 대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봤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으로 설정했는데요. 어제 종가는 7,600원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음원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음원주 쪽으로 매기가 쏠렸습니다. 음원주도 AI의 수혜주다라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구글에서는 문자를 음악으로 만들 수 있는 생성 인공지능 뮤직 LM을 개발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드라이브를 하면서 드라이브를 할 때 들을 수 있는 재즈 음악을 추천해줘 라고 말을 하면 관련된 음악을 바로 추천해준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러한 기술이 너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구글이 완성도를 높였다라는 측면에서 어제 음원 관련주들이 상당히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에 AI 컨퍼런스에 이 개념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었는데요. 음악계의 챗 GPT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아이윈 같은 경우에는 이 음성 인식 AI 기술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21%대 급등이 나왔고 벅스 뮤직을 운영하고 있는 또 지니뮤직 그리고 플로까지 운영하고 있는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테크크런치에서는 구글이 표절 같은 윤리 문제 때문에 이걸 바로 또 출시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어제 또 이런 테마주적인 성격으로 많이 오르기 때문에 관련해서 후속주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갈 수 있다면 혹은 미리 선점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수익을 안겨주는 건데 만약 그 자신이 없다면 사실 이쯤 되면 AI는 살짝 묻어두고 다른 쪽에서 기회를 찾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살짝 듭니다. 네. 이 고민에 대해서 진만쌤과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고요. 어제 AI 못지않게 시장에 정말 큰 이슈가 됐던 게 바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그 부분 2차 전지 내용들 같이 살피면서 점검해 가시죠. 최근에 삼성 SDI에 대한 관심도를 올릴 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1월 25일에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GM과 LG 엔솔 네 번째 조인트 벤처 공장 내용이 백지화됐다라는 소식이었죠. 그렇다면 GM이 다른 곳을 찾을 것이고 그게 어디가 될 것이냐 할 때 삼성 SDI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삼성 SDI가 하루도 내린 날이 없네요.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11% 정도 오름세 포착이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제 삼성 SDI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덜 팔고 더 벌었다라는 게 관건입니다. 연간으로 매출 보시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연매출로 20조 정도가 지난해 나왔습니다. 이익으로 놓고 봐도 1조 8천억 원 정도로 사상 최대 이익입니다. 4분기만 따로 봤을 때는 일회성 금액 등이 조금 성과급 등이 있잖아요. 그런 게 반영이 되면서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연간으로 봤을 때 삼성 SDI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LG 엔솔 실적과 조금 비교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따로 떼서 한번 찾아보니 LG 에너지 솔루션의 2022년도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삼성 SDI의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원입니다. LG 엔솔은 지금 삼성 SDI보다 시가총액이 3배 정도 높아요. 그런데 이익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삼성 SDI가 조금 더 높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프리미엄향 제품이 매출이 늘어났고 ESS 매출이 증가한 영향을 톡톡히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G 엔솔보다 삼성 SDI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 측면의 방어가 뛰어났다라는 게 되겠죠. 자, 어찌됐건 이 논리 속에 삼성 SDI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어제 나온 소식이 있죠. 바로 포스코 케미칼의 공시사항이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금액을 다시 세게끔 만드는 상황이었죠. 보시면 NCA 양극재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고요. 40조가 넘어가는 돈입니다. 엄청난 잭팟이죠. 그리고 119개월간 10년 동안입니다. 최장기간 최대 규모이죠.
일단 매출액 대비해서 2011%에 달하는 규모 공시가 나왔다라는 것에 시장은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 외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원 다 급등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 포스코 케미칼이나 삼성 SDI와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눈에 띄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 것인가? 이 뉴스가 왜 중요한가를 한번 찾아보죠. 포스코 그룹의 힘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IRA 이야기가 나온다라면 결국에는 그것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이죠.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은 중국향이 아닌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것에서 국내 포스코 그룹주들은 소재부터 광물부터 소재 그리고 폐배터리까지도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뒀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의 힘을 우리가 많이 실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앞서 NCA 양극재에 대해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NCM, NCMA 이런 거 포함해서 양극재 5종에 대한 생산을 포스코 케미칼이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양한 고객사에게 납품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기존의 짝꿍이 아닙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이 매출 한 95% 양극재 매출을 가져가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는 뭐 엔솔에 많이 납품해서 좋은데 사실 안전하게 다른 고객사도 갖고 싶었겠죠. 이번에 삼성 SDI와의 계약은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삼성 SDI와 친했던 건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 삼성 SDI는 뭐 영원한 파트너다 이런 서로의 코멘트까지 주고받을 정도였죠. 그랬던 그들이 서로의 짝꿍이 아닌 다른 고객사와 손을 잡았다라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 SDI가 그럼 40조 원을 주고 10년 동안 이만큼의 양극재를 사온다고? 이걸 어디에 쓸까? 이걸 고민해봐야겠죠. 결국 삼성 SDI가 그동안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글로벌 배터리 생산 증대에 나서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으로 계약해서 이만한 물량을 사면 당연히 조금 싸게 사겠죠. 원가 절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럼 미국의 스텔란티스 조인트 벤처 필두로 공급한다라는데 삼성 SDI가 최근에 뭐 BMW라던가 다른 업체와의 조인트 벤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만큼 새로운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시장은 기대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 계약 소식에 반응하는 포스코 그룹주들 그 내에서 포스코 케미칼 위주로 챙겨야 되는 거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무언가를 기대해 본다면 삼성 SDI와 그 밸류체인들을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삼성 SDI 밸류체인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물론 다른 업체들도 있으나 좀 더 매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만 추가한 거예요. 소재 쪽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삼성 SDI의 양극재, 음극재 모두 다 납품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비 측에서도 전극조립 화석 면에서 각각의 업체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밸류체인으로 놓고 보면 삼성 SDI 밸류체인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지금 신승 SEC는 오타입니다. 신흥 SEC로 바꿔서 나가도록 할게요. 이런 밸류체인 종목들도 한 번씩 점검하시면서 이 내용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같이 나눠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였죠. 이번 주 초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자. 이제는 챙길 거 챙겨놓고 주의하면서 변동을 감내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었는데 그 시장뷰가 딱 맞아 떨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진만쌤이 요즘 시황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의견을 주고 계시니까요.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어떤 답변 주실지요? FMC 경계감, 이익에 대한 뭐 기업 실적도 쏟아지니까요. 경계감도 있는데 대응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일단은 하락장과
조정장은 구분을 좀 해야 되고요. 일단은 단기간으로 봤었을 때는 하락장보다는 조정장에 일단은 일부에 있어야 되고 거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좀 하락장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나스닥이 그래도 낙폭을 이렇게 크게 늘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정장이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2,400 초반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이제 뭐 어제 외신 쪽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굉장히 전강후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세가 지속될 수도 있고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보면은 이제 장 종가 정도에 외국인들이 현물도 다시 많이 사줬고요. 선물도 이제 좀 매도세를 많이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었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기관들이 사실 외국인들의 원웨이 포지션에 사실 프로그램 매수까지 어쩔 수 없이 동반이 되면서 조금 이제 끌려다니는 포지션을 잡다가 어제 좀 차익 실현 매물을 그래도 많이 했는데 이제 기관이 승리로 끝냈죠. 혹은 이제 외국인들의 지속 현물이나 선물 매수세가 동반이 되면서 오늘 약세장을 끌어올릴지는 사실 조금 이제 시장을 좀 봐야지 알 것 같고 그만큼 지금 보수적인 시간입니다. 이제 FOMC 이전에 그래도 챙길 거는 챙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이제 날씨 예보가 이제 비올 확률 50%, 맑을 확률 50%, 즉 반반이 있는데 우산을 갖고 가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좌에 꼭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이나 혹은 이제 보수적인 스탠스를 잡아야 답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해지 수단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 계속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까지는 보수적인 모습으로 보셔도 되고 조정 이후에 즉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갭 상승 이후에 있었던 피로감이 갭을 메꿈으로써 조정장을 마무리될지 혹은 이제 이어지는 하락장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계속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여하에 따라서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전략을 계속 가져가되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뭐 챗 GPT, AI 이야기 사실 뭐 매주 나눈 것 같긴 합니다만 전략 나눴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뭐 일부 종목에서는 당연히 이익을 챙겼어야 하는 흐름이 결과론적으로는 나왔고 또 다른 후속주들은 초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이슈가 죽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려고 해도 뉴스가 너무 많고 올라가니까 하고 싶은 게 또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코난 코인이더라고요. 이제 코난코인. 보니까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월봉 보니까 300% 올랐더라고요. 이제 정말 많이 오른 기업인데요. 저는 사실 어제 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종가 보니까 이제 상한가를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종목을 따라가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게 이제 먹을 자리가 얼마 차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대 50의 싸움에 베팅하실 필요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를 좀 드렸던 게 이제 후발주자를 잡기에는 사실 뭐가 오를지는 전혀 모릅니다. 어제 이제 진입뮤직이라든지 음악 쪽을 오르는데 사실 음원쪽. 이거를 개인들이 알고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잡아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 지수가 이제 횡보장, 즉 조정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테마, 즉 단기 테마성 이슈들에 대해서 시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요. 하락장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돈이 빠지게 되는 게 AI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를 드렸어서 이제 AI 쪽에 그렇게 크게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후발주 오늘 이제 흐름 자체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급이 낙수 효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대장주가 스탑했기 때문에 돈이 빠짐으로써 다른 쪽에 돈이 들어가 있지 두 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연 여기서 내가 얼마만큼 먹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라고 하면은 불확실성에 굳이 투자는 할 필요가 없다. 제가 강조드렸지만 섹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위에를 잡는 거를 두려워하실 분들은 굳이 AI 쪽에 참전하시지 마시고요. 아직 저밸류 쪽인 이제 구간들도 충분히 많은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고밸류보단 저밸류 쪽에 이제 시선을 돌리면서 시장을 방어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지수가 하단부에 내려오시게 될 경우에는 다시 이때 AI는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주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스페타시스도 강세 움직임 나왔잖아요. 또 AI 관련해서 이슈가 생겨난 건데 사실 1월 26일에 이미 이스페타시스를 유망주로 주셨고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이 내용을 알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포인트였을까요? 사실 챗GPT로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우리 기판 이야기를 하다가 기판 나왔었는데 이제 기판 쪽 이제 근접해서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을 때 있을 만한 탄력적인 요소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어제 나온 리포트 내용을 좀 저도 봤는데 사실 AI 쪽으로 억지로 엮어가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사실 뭐 기판도 그렇고 전체 IT도 그렇고 이제 사실 IT 업종들이 챗 GPT 쪽이든 AI 쪽 때문에 니즈가 많아진 건 사실이고요. 네. 반도체 쪽에 새로운 바람이 하나 부는 거는 맞습니다. 사실 소 뒷발로 얻어 걸렸죠. 하지만 이제 그게 실력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스페타시스를 상승하게 되는 원동력이라 보고 있는데 저는 추가 상승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 자체가 IT 쪽에 녹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기회는 다시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할 매도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번에 매도하시기보다는 매일 반씩 매도를 하시면서 시세를 끝까지 다 가져가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챙길 건 챙기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슈에 엮일 만한 좋은 본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보는 눈, 그것도 실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만쌤 좋은 실력 갖고 계신 거고요. 그동안에 좋은 수익을 크게 내기도 했고 손실을 나는 때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손실 관리를 빠릿하게 주시기 때문에 손실폭이 크지 않다. 그 말은 즉슨 이득이 큰다라는 거 맞죠? 그렇죠. 네, 시장 대비해서 우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진만쌤과 계속 호흡해 보시고요. 저희도 계속 이야기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진만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삼성 SDI. 네. 이게 좀 좋은 이슈들이 나와서 반갑습니다. 삼성 SDI도 그렇고 포스코 케미칼 이슈도 그렇고 어제 시장에 상당히 뜨겁게 작용을 했어요. 시간 외에서 급등도 나오기도 했고요. 요 두 이슈 속에 저희가 아이디어 어떻게 잡아가요? 네, 제가 SDI를 제가 거의 1년 반, 2년 내내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사실 돈을 버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이제 뭐 사실 갖고 있는 수주 잔고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삼성 SDI의 수주 잔고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돈을 버는 회사가 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도 오르락 내리락 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돈을 못 벌던 회사에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로 바뀌었고요. 삼성 SDI는 원래 돈을 벌던 회사가 더욱더 벌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I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상대적으로 SK온이 계속 안 좋은 이유가 수주 잔고는 많지만 돈을 못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SDI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굉장히 저도 뿌듯한 이제 상황이고요.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의 계약을 봤었을 때 굉장합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포스코 케미칼과 삼성 SDI 두 쪽의 양쪽으로 좀 굉장히 좋은 이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게 일단 10년이라는 이제 그런 시간에 4조의 연당 4조입니다. 연당 4조면은 꽤나 큰 규모의 이제 계약이기 그렇죠. 때문에 삼성 SDI도 분명히 누군가와 계약을 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수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돌아다니고 있겠지만 이제 저도 분명히 그 안에 실제적인 구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실 근데 삼성 SDI의 주가는 오히려 오늘 갭을 안 뜨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는 단기적으로 이 요소들로 옮기기에는 포스코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인 구간이 있는 거고 삼성 SDI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이제 누구와 계약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것 같고 일단 오늘 자체는 포스코 그룹주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시간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시세가 나오기를 기대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들의 시총이 너무나 큽니다. 이제 섹터를 들어 올리기에는 오히려 가벼운 종목들의 시세 분출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저는 만약에 오늘 시장 자체가 괜찮다고 하면은 이제 NCA죠. 이제 뭐 니켈이나 망간, 그다음에 알루미늄까지 같이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오늘 시장 자체가 그리 녹록지 않다라고 하면은 오늘 갭 상승했다가 마무리가 되는
이제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그널로 오늘 시장 여하에 따라서 삼성 사실 아까 얘기했던 삼성전자 컨퍼런스가 연동이 되지만 시장이 좋으면은 포스코 그룹주와 그다음 밑에 있는 테마주들까지 다 같이 으쌰으쌰할 수 있지만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갭상승했다가 음봉 마무리하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 드리는 거는 굳이 이제 오른 주식에 탑승하시지 마시라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만큼 지금은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될 구간이고요. 지금 이걸 얼마나 더 많이 먹자고 들어가는지 이거는 만약에 오늘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패배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은 좋지만 분명히 지금 오늘의 포스코 그룹주들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그러나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분명히 상승을 유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급등 출발을 하게 된다면 음봉 가능성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죠. 그럼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어떤 종목 사요? 포스코 케미칼로 뭐 집중적인 타겟을 해요? 아니면 다른 밸류 체인으로 갈까요? 네, 저는 편하게 이제 일단은 이제 시장 대비 우수한 수익률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만약 탄력성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포스코 엠텍을 관심 가져 보시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이제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게 포스코 케미칼이고 조금 더 탄력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엠텍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요. 오늘 개장 이후에 과연 시장의 주인공이 포스코 그룹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삼성의 컨퍼런스 콜 이슈로 인해서 그 부분에 온통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잘 녹여서 투자 대안을 짜봐야겠죠. 자, 이제 집마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이야기 다뤄봤던 금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주셨어요. 10년물 장기채 침체 진입, 대안은 금인가? 우리 금수정 앵커 저희가 네. 확보하고 있잖아요. 수정 앵커가 금 얘기해주고도 정말 좋은 시세가 났었어요. 종목들도 어마어마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와 나눴던 게 바로 KIS 국고채 30전 이거였습니다. 네. 이것도 좋은 수익률이에요. 14%. 그때 당시에 금 관련주 엘컴텍 등에 대해서도 단기간점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의견 주셨었는데 다시 한번 리뷰하시는 거예요? 사실 리뷰보다는 이제 최근에 채권들의 움직임들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제 단기채와 장기채 두 가지를 봤었을 때 이제 보통 단기채는 이제 단기금 리치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장기채가 조금 위험한 이제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즉 이제 채권 시장은 이제 주식 시장과는 달리 좀 단기적인 마인드보다는 보통 이제 무거운 이제 그런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좀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제 장기채를 봤었을 때 이미 경기 침체 초입 구간에 들어섰고요. 이제 이 부분들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분명히 한 2분기 정도, 1에서 2분기 정도 시점으로 해서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채권 시장과 자산 시장의 두 가지의 동반 폭락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매번 이제 저는 이제 분명히 하단부에서는 상승을 얘기할 거고요. 상단부에서는 하락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추가적인 대안처를 찾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통 금이 조금 더 오르게 되고요. 보통 엔화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엔화는 투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금을 한 번 정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실제로 지금 금 관련주들이 단순 테마성 이슈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제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금값도 생각보다 상단부에서 많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는 테마성 이슈로 봤었는데 지금 채권 이제 상승률을 봤었을 때는 분명히 금이 한 번 정도 강한 시세를 더 분출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여전히 엘컴텍을 최우선주로 IT센을 후발주자로 보면서 한 번 정도 이제 사실 시장의 해지 요소를 갖기 쉽지가 않지만 지금은 금을 조금씩 금 관련주들을 조금씩 모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 채권 관련해서도 투자 방향 설정을 해주셨고요. 진만쌤의 수익률 저희 일부 종목들 좀 확인을 하죠. 최신 종목들 위주로만 열어봤습니다. 자, SNS텍 그리고 영창케미칼, 첨보, 제테마, 서울옥션입니다. 서울옥션은 또 STO 관련주기도 한데 벌써 좋은 수익이 났고요.
저 중에서 어떤 거 코멘트 해주시겠어요? 이제 SNS 텍 영창 케미칼 한번 다뤄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아무래도 컨퍼런스 콜이 있다 보니까 이제 EUV 쪽에서 혹은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는 추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시세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주들 흐름,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는 감산이냐 혹은 이제 투자할 곳은 또 어디냐라는 여부에 따라서 사실 새로운 먹거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EUV 쪽에 집중을 하면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하단부에 오면 또 한 번 정도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SNS텍, 영창케미칼, 동진세미캠도 그럼 같은 맥락으로 전략 짤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EUV라는 게 일단은 일단 사실 D램과 낸드 쪽에는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겠지만 또 이제 비메모리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도 새로운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분명히 사업 자체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고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EUV 혹은 비메모리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하단부에서는 강력하게 매수 사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UV 쪽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두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같이 챙겨봤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